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을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소프트 바디와 리기드 바디 둘 다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예제들을 끝내고 나면 여기 우리 시뮬레이터 부분 이쪽을 공부를 하면서 아마 스포디 기초는 종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무그래프에서 모텍스트를 하나 꺼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텍스처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죠? 여기 Save a Project with Asset 해주시고 데스크탑에다가 제가 소프트 뭐라고 할까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86이라고 폰트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볼드한 걸로 할게요. 뭐 이렇게 안 예쁘다, 그죠? 예쁜 거를 한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 안쪽에다가 소프트 바디 가지고 꾸며줄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 형태가 좀 나오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형태가 나와 있는 게 좋고요. 헬베티카 서체나 아니면 필트라 서체 한번 써볼까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30 정도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를 제가 서브디바이드로 바꾸고 90도로 바꿔줄게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일직선 1열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랭스 값은 20 정도로 해서 로우폴로 작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이폴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과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보기 좋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세팅을 좀 해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캡스 메뉴로 갈 겁니다. 캡스 스타틱 캡에 플랫 캡 해서 뚜껑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서로 연결돼 있죠. 요거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요 정도 7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 두 녀석을 조금 띄울게요. 제가 그죠? 약간만 띄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reate single object에서 하나의 single object로 변환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curve angle로 바꿔가지고 면을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일단 껍데기만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86 커버라고 할까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시고 요거를 레귤러 그리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최소 값을 맞춰줄게요. 이 정도 18.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를 시켜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에디터를 시켜주시고 이거 다 합쳐서 그냥 뭐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보통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센터 맞춰준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 친구를 엑스플레이를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안쪽을 비치게 만들고 나서 이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 바디 다이나믹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타입은 이렇게 봅시다. 테트라헤드론 테트라헤드론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요게 가장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왜곡이 많이 안 되면서 깨지지도 않고 잘 만들어지는 그런 구체 형태의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자, 그럼 여기 프론트 뷰에서 일단 요만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카피를 해서요. 이렇게 카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피 하나 하시고 이렇게 두시고 또 카피해서 여기다 하나 두시고 또 카피해서 여기다 하나 두시고 또 하나 카피해서 여기다 하나 두시고 조금 키워볼까요? 이렇게 좌우도 봐야 돼요. 여기가 튀어나가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하나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거 하나 카피해서 또 옆에다가 이렇게 줘볼게요. 안 넘어가야 돼요. 이게 삐져나가면 안 돼요. 삐져나가지 않게끔 해서요. 하나 카피해서 둘 좀 작게 해볼게요. 이거는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안 삐져나가죠. 아무것도. 그죠?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테트라헤드론으로 다 됐고요. 그죠? 얘네들을 제가 그룹을 한번 묶을게요. 그래서 16 소프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얘네들한테 싹 소프트 바디 태그를 줄게요. 이렇게. 다음에 스트럭처는 20 정도 주시고요. 프레셔를 제가 200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가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600프레임 정도, 300프레임 정도로 주신 다음에 캐시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이상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다이나믹이 안 걸려 있어요. 그죠? 다이나믹을 걸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베이크 걸린 걸 선택하시고 클리어 or 캐시, 그래서 다 캐시를 지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다시 리기드 바디를 줄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모다이나믹스를 주실 거고요. all. 근데 이 친구 참 컬라이더 바디로만 쓸 거기 때문에요. 이걸 오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컬라이더 바디 요 모양이 되죠. 오케이. 이 상태로 해서 다시 Make All 시켜줍니다. 자,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앞에 했던 옵션들을 가지고 1차로 해봤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 다이나믹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베이크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캐시가 잡혀있는 상태예요. 일단 스피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스피어부터 보시면 레디우스는 조금씩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죠?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위치도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점을 줬고요.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36개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테트라헤드론이나 여기 옥타헤드론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아주 미세하게 튀거나 이 사각형 폴리곤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 가지고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스피어에 들어가 있는 다이나믹 소프트 바디 쪽을 보시면
일단 스트럭처 값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 30 정도 놓으시면 되고요. 70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좀 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수치를 높여줬고요. 근데 꼭 튄다고 해서 수치를 높이면은 튀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30 정도로 다 설정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댐핑 쭉 기본이죠. 50, 20, 50, 20 또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 프레셔 쪽 보시면은요, 제가 이쪽 타임라인 쪽 보시면 여기다 키를 걸어놨어요. 처음에는 0, 프레셔가 안 들어가요. 공기가 안 들어가다가 13프레임 정도의 공기가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차도록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켜놓은 거죠. 댐핑 같은 경우는 150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컬리전 쪽 보시면 non automatic, 자 바운스가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충돌 일어났을 때 바운스 값 때문에 폴리곤이 떨리거나 하는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바운스를 전 제로로 줬고요. 프릭션도 100%, 콜리전 노이즈도, 그러니까 마찰이 생겼을 때 약간 떨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0%로 준 겁니다.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바디 자체가 워낙에 테스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도 상관없겠죠. 그죠? 테스트를 한번 따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이나믹스 쪽은 다 똑같죠. 그 다음 여기 밖에 커버 부분, 부딪히는 부분들 보시면 얘도 제가 오프로 해놓고 모다이나믹스로 설정을 했어요. 오토매틱, 모다이나믹스, 바운스 0, 100, 0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줬고요. 매스 값, 포스, 소프트바디 당연히 없겠죠. 자, 그 다음 커맨드 D나 컨트롤 D 누르시면은요, 다이나믹 옵션이 나와요. 여기 프로젝트 세팅이죠. 이 씬에 대한 세팅 값인데요. 일단 익스퍼트 쪽 보시면 컬리전 마진이라는 거를요, 제가 옵션을 0.2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컬리전 마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정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조금 높으면 높을수록 이 충돌이 불안정한 부분들 있죠. 부딪혔을 때 뭐 사각형이 튀어나온다든지 뼈 조각에 막 이렇게 폴리곤들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를 어느 정도 높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스텝스 퍼 프레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뭐냐면은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얼마만큼 뭐라고 할까요? 얼마만큼 더 정확하게 계산하느냐 이런 건데, 수치가 높을수록 그냥 더 많이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컬리전 마진과 스태퍼 프레임 요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수치를 올려주시면은 미세하게 떨린다든지 찢어진다든지 뭔가 튕겨나간다든지, 소프트바디뿐만 아니에요. 리그디바디 다이나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캐시에 베이크 걸려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베이크 걸려있어요. 예, 여기. 그래서 여기서 캐시를 잡는 거는요, 여기서 캐시를 잡는 거는 부분적으로 내가 해당 오브젝트의 캐시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커맨드 D, 컨트롤 D 눌러서 나오는 이 다이나믹스 옵션, 프로젝트의 다이나믹스의 캐시 부분의 베이크는 이 씬에서 다이나믹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베이크를 걸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걸어주실 때는 요거 세팅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베이크를 걸어버리시면은 손쉽게 베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다음 단계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수정을 했어요. 세그먼트를 24개 정도로 다시 낮췄습니다. 24개 정도로 낮추면 사실 시뮬레이션이 더 빨라져요. 베이크도 더 빨라지고요. 아까 36개 정도 한 거는 제가 하이퍼넙스를 주기 전에 어느 정도가 최적화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베이크를 걸었던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 작업에서 끝을 내고
매터리얼이나 라이트 세팅을 할 거다 이러면은 사실 뭐 그렇게 해서 하이퍼납스 줘가지고 마무리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 커버를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프레셔 됐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밖으로 펑 퍼져나가면서 뭔가 마무리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라서 그럴 거면은 사실 그런 이제 2차적인 부가적인 계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세그먼트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개 세그먼트로 낮춘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얘네들을 꺼버리고요. 이 친구를 제가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그래퍼에서 프랙처를 줄 거고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깨뜨릴 거기 때문에 굳이 덩어리감을 가지는 브로노이 프랙처를 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무거워지고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프랙처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로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제가 플래닛 팩터를 하나 줄 거예요. 플래닛 팩터를 주고 다른 건 다 꺼버리고요. 스케일 값만 유니폼으로 해놓고 마이너스 1로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스트렝스 0으로 줬다가요. 한 60프레임 정도에서 제가 70프레임까지 해서 이렇게 줘볼게요. 그럼 얘만 하나 살아남아 있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꺼버릴게요. 이렇게. 안 보이게. 읍스. 이렇게요. 들어왔죠? 근데 얘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뿅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사라지니까 중력값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으로 저렇게 슝 떨어지는 게 저는 좀 예뻐 보이지는 않아 가지고요.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다이나믹에도 쓸 수 있는 게 기본 베이직 파티클에 있는 거. 이 시뮬레이트의 파티클스에 보시면 윈드나 프릭션이나 그라비티나 로테이션, 터뷸런스 이런 것처럼 뭔가 이 포스라 그러죠. 이걸 보고 다이나믹 포스라 그러는데 이런 걸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스냅포디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오브젝트 다이나믹에도 파티클에 있는 포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윈드를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거를 로테이션 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두시고요. 그냥 주시면은 이 엑셀레이션 모드로 그냥 주시면은 이 다이나믹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드 값을요. 포스로 바꿔 주시고요. 스피드는 1.5 정도 주시고 터뷸런스를 70 정도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60에서 70 사이에 딱 떨어졌잖아요. 그럼 60에서 70 사이니까요. 윈드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제로로 주시고요. 한 70 정도에서 1.5, 70 정도로 높여볼게요. 플레이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윈드가 안 먹죠 지금. 근데 딱 깨지는 순간 윈드가 먹어서 살짝 위로 올라가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저는 요거를 조금 더 낮출게요. 0.5 정도로만 낮출게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져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뚝 떨어지네요. 조금 더 져서 그냥 포스 값을 일정한 방향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뭐 이렇게 떨어지면 나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조금 위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치는요, 진짜 많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세팅은 끝났어요. 그죠? 끝났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걸어 볼 건데요.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한번 걸어 볼 거예요. 다 해놓고 다 들어갔죠 지금. 이 상태로 해놓고요. 서브디비전을 줄 때는 파이널라이징 할 때 한번 줘보고 지금은 바로 베이크를 한번 시켜볼게요. 커맨드 D, 컨트롤 D에서
베이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끝났고요.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일단 카메라로 먼저 애니메이션 잡아 볼게요. 카메라로 일단 기본 왁구를 딱 잡아 놓고요. 처음엔 이렇게 부풀으잖아요. 요거를 처음에는 제가 줌 아웃을 시킬 거예요. 키를 주시고 10프레임 정도에서 요렇게 놓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조금 더 가까이 붙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화면에서 요 타이밍을 조금 더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요 소프트바디에서 프레셔 들어간 타이밍 있죠? 여기를 조금 제가 이렇게 당길게요. 그리고 좀 더 길게 줘볼게요. 어차피 새로 베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뒤로 좀 밀리다가 이렇게 뒤로 조금 더 카메라를 뺄게요. 이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리다가 슝 하고 사라지겠죠? 사실 단순하게 잡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를 한 번 더 줄게요. 여기서 윈드가 올라갈 때 좀 풍선이 더 커졌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윈드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프레셔를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해서 프레셔를 올라가는 데까지 주시면 되겠죠. 30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끝나겠죠. 그다음에 카메라를 볼게요. 한번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로였다가 이렇게 공중으로 가는 걸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 210프레임까지만 걸게요. 렌더링을 많이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이게 페이드 아웃 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만드는 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이퍼넙스를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렌더러는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프리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툭 바뀌어요. 근데 툭 바뀌는 게 아니라 얘가 세거먼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과부하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처 뷰어가 아니라 이 렌더 뷰어에서 표현을 다 못 해주는 건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렌더링을 걸어도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해놓고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겠죠. 라이트 세팅을 하기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놓고 보통 쓰냐면은요, 피지컬 스카이 같은 거를 좀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 스카이를 쓸 때가 있는데, 이거를 컴포스팅 태그를 줘서 이렇게 씬바이 카메라에서 가려놓고요. 요 라이트를 이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정오가 아니라 약간 시간대를 좀 바꾸면서 이렇게 라이트를 세팅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 건데, 자, 일단은 요 기준으로 해서 만들게요. 요 기준이 이쁘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컬러는 제가 화이트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디퓨전에다가
여기 어디 있죠? Surface Effect에 보시면 Ambient Occlusion 있어요. Ambient Occlusion을 좀 주시고 Reflectance에서 기본으로 주겠습니다. 기본으로 이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범프를 살짝 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살짝 줄 거예요. 노이즈를 살짝 줘가지고요.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아주 살짝만 줄 건데 이 정도로 한번 줘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기 싫다라고 하면요, 좀 더 잘잘하게 줄인 다음에 이 정도 느낌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살짝 질감 표현 정도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도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일단 컬러를 여러 개로 해서요, 뭐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일단 뭐 여기도 하나 주시고, 여기도 하나 주시고, 여기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컬러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뭐 약간 민트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살짝 이런 것도 하나 주시고, 그렇죠? 또 하나 카피해서 이번에는 이런 좀 센 컬러도 하나 넣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렌더링 걸어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컬러 끄시고 이번에는 약간 옐로우 계열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좀 별로네요. 블루, 차라리 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에는 완전 블랙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블랙도 너무 안 보이죠, 블랙 자체도. 그래서 블랙도 이 정도 골드 빛깔이 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위로 뻥 퍼져서 올라갈 때도 이런 구조로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뭐 피지컬 스카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텐시티 같은 것들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요,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조금씩 잡아줘 볼게요. 그다음에 세츄레이션 도 조금 높여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저는 요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마도 맞을 것 같고요. 섀도우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이 더 들도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라이트 세팅하기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해서 나중에 에펙에서 컬러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컬러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제가 뭘로 넣을까요? 뭐 블루 넣어봅시다. 블루로 넣어볼게요. 이왕 넣는 거 좀 텍스트가 어느 정도 가독이 되면서 이쁜 걸로 넣으면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지금 스탠다드 멀티패스로 보통은 이제 컬러 바꿀 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컬러별로 제가 컴포지팅 태그를 줘서 버퍼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 화이트죠. 화이트끼리 요거 화이트 매터리얼 준 것들끼리 컴포지팅 태그를 하나 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버퍼를 1번으로 하겠다, 얘들은.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거. 나중에 이제 컬러를 한 번에 바꿀 때. 물론 휴 앤 세츄레이션 같은 걸로 해서 컬러만 따로 픽업해서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주변 색조도 어느 정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컨트라스팅 태그를 또 줘서 2번 이번엔 그 다음에 요거 요 색깔로 3번이겠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화이트 이 화이트 이게 안 들어갔네요. 하나 화이트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민트 컬러는 2개죠 총. 그러면은 얘가 4번이 되겠죠. 안 준 게 뭐가 있죠? 앞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얘네들이네. 옐로우 컬러 들어가 있는 것들 5번이 되겠죠. 5번 이렇게 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 들어갔어요. 5번까지 다 들어갔고 커버 필요 없죠. 자, 그러면은 렌더 세팅으로 가셔가지고 멀티패스 버퍼가 총 5개였어요. 그죠? 버퍼를 총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뭐 섀도우 또 뭐 있을까요? 뭐 스페큘러 이런 것들 하나씩 뽑아볼까요? 나머진 됐어요. 보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베스트로 놓고요. 그 다음에 옵션 그대로 두시고 세이브 구해야 되겠죠. 일단 배경을 뺄 거기 때문에요. PNG 시퀀스로 해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PNG로 둘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하는 곳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바탕화면에다가 랜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86 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곳에다가 86 하시면은 버퍼가 붙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해놓고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지금 1920, 1080 맞나요? 210프레임까지 렌더링 걸겠다. 요거예요. 그죠? 자,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가 되고 있는 동안 이제 미리 한번 불러와 볼게요. 시퀀스들을. 일단 1번 뷰티 패스, 그다음에 뭐 오브젝트 버퍼 1번, 2번, 그다음에 5개였죠. 3번, 4번, 그죠? 4번, 그다음에 5번 스페큘러 5번도 있었는데요, 그죠? 여기 있네요. 5번 스페큘러 섀도우도 있었죠. 쓰진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미리 뽑아 놓는 거 좋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백그라운드를 한번 깔아 볼게요. BG 컬러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그러면 그라디언트 램프 같은 거 하나 줘 가지고요.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에펙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채워볼까요? 그래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채우고 여기다가 이제 휴앤 세츄레이션 가지고 컬러만 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떤 컬러가 여기에 잘 맞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컬러를 여러 개 줬잖아요. 여기서 바로 휴앤 세츄레이션 가지고 컬러를 돌려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울릴 법한 컬러를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버퍼를 활용을 해서 그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좀 있나요? 뭐가? 크게 없는 것 같죠. 여기 우리 뭐 하나 재밌는 게 하나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앰비언트 어클루전에 빠졌거든요. 앰비언트 어클루전도 하나 넣어서 걸어 볼게요. 그냥 여기서 뭐 얼마 렌더링 안 걸리니까 여기 어디 갔죠? 알겠습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 넣고 이펙트에서 그냥 앰비언트 어클루전 하나 주면 되겠죠. 랭스 값을 조금만 높이고요. 어큐러시 주시고
이건 그냥 줘도 될 것 같아요. 높여주면 좋긴 한데요. 지금 뭐 높이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상태로 해놓고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앰비언트 어클루전까지 걸리는지 싱글 패스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리고 있죠, 그죠? 오케이.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도 렌더링 걸었거든요. 불러볼게요. 섀도우 AO는 조금 앞에 있겠죠. 스펠 자체가 여기 있죠. 오케이. AO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O도 한번 얹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네요. 저는 이게 더 단단해 보이고 조금만 더 살짝 낮출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톤들을 다 다운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걸 가지고 톤을 좀 다운 시켜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1, 2, 3, 4 다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5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1, 2, 3, 4, 5개를 만들어주는 거. 아, sorry. 이거 뷰티 패스를 1, 2, 3, 4 그러면은 컬러를 좀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각자가 버퍼가 매트가 될 거기 때문에요. 요거에 이렇게 올라오겠죠. 5, 4, 3, 2, 1 이런 식으로요. 2, 3, 4 이렇게죠. 그럼 이렇게 원본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돼서 루만 매트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가 뭐였죠? 지금 화이트였거든요. 요것도 뭐 예를 들면은 레벨을 좀 줘가지고요. 조금 더 밝게 잡아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레벨을 카피해서 2번에도 한번 줘볼게요. 2번은 뭐였죠? 아, 쏘리. 여기 아니죠. 여기죠. 2번. 여기다가 줘서 얘는 뭐였죠? 이거네요. 그죠? 너무 밝게 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휴 앤 시츄레이션 가지고 제가 시츄레이션 좀 낮춰볼게요. 컬러도 살짝 이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살짝 마이너스 30 정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카피해서 3번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페스트 해주시고, 얘는 뭐 색은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조금 마이너스 15 오케이. 네. 너무 밝지 않겠고 이 정도로 약간 파스텔 풍으로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컨트롤 V. 오케이. 얘는 컬러를 조금 바꿔봅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배경 컬러도 제가 좀 붙여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더 진하고 약간 더 줄 건데, 배경 하나 카피해서 오버레이를 하나 줘볼게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밝아지죠. I'm soft light 같은 걸 줘가지고요. 이렇게 층을 좀 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렌더링 되고 있거든요. 릴로드를 해서 볼게요. 프리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재밌는 기법이 만들어졌죠. 원래 이런 기법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살을 붙인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좀 또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바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뮬레이션이 오래 걸리는, 그리고 작업이 오래 걸리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컨셉에 맞게, 상황에 맞게 쓴다면은 또 유니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뮬레이트 쪽 옵션들을 살펴보면서 백각 마무리를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